아버지에는 사조, 즉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와 더불어 외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밝혀야 했다. 외가의 능력이 어떠하냐가 시험 결과와 관직 등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권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북권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고 여자 집안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적서가 그렇게 강하게 우리한테 시행됐던 거라고 보고, 아내의 집안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첩의 자식을 서얼이라는 평생의 족쇄로 묶어두면서 양반인 아버지들은 고민해야 했고 그 자식들은 눈물을 삼켜야 했던 것이다. 회제 이연적이 배향된 이곳 옥산서원은 조선 선조 때의 건립이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주 부윤이었던 이재민과 이연적의 손자 이준, 이순 형제, 그리고 지역의 선비들이 뜻을 모아서 설립한 것이죠. 그런데 이전인의 후손들은 적극적으로 그들이 설립에 참여했던 이 서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서얼 후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드님은 53세 이경. 회제 이연적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율곡 이. 경기도 파주에는 그의 가족묘가 있다. 이도 이연적처럼 적자가 없었는데 그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서자로 대를 잇게 했다. 율곡 이 선생님이시고 이제 요 밑에가 율곡 선생님의 큰 형님 이선묘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저 밑에가 율곡 선생님의 어머니 신사임당 아버지 이원수공의 합장묘고, 저 밑에가 율곡 선생님의 아드님 이경림묘. 이렇게 가족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라인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율곡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서자였다. 그리고 서자 경임이 대를 이었다. 서자는 부모 가까이에 묘를 쓰는 일도 드물었는데 그는 아버지와 조부모의 곁에 묻혔다. 율곡 이인은 서얼 차별을 반대했다. 선조 16년인 1583년 여진족 추장 리탕계 등이 변방에 침입해 5개월간 전쟁이 지속된다. 병사와 군량미, 군마가 터무니없이 부족해졌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때 병조 판소로 있던 이가 바로 율곡이다. 그는 군량미나 군마를 받는 조건으로 서얼에게 과거를 응시할 자격을 주자고 제안했다. 당시에는 반발이 심했으나 10년 뒤에는 호조의 건의로 납속 규정이 정해졌다. 리탕계란으로 납속의 기회가 잠시 생겼을 때 이전인의 아들 이준은 쌀 80석을 내고 본인은 물론 후손들의 과걷기를 열었다. 이연적이 아들 이전인에게 준 옥산 재산은 이준 형제가 다른 서얼 가문들과는 달리 여유있게 원하는 것을 꿈꾸게 해주었다. 이준이 쌀 80석을 납부하고 받은 허통문서. 결국 그에게 무관으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서자라는 신분을 벗어던지고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 자손들도 모두 벼슬길을 열어줄 것, 과거에 또는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쌀 1600말도 사실은 아깝지 않은 것이죠. 또한 이 본인뿐만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사로 벼슬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신분의 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선조 16년에 과거 응시 자격을 얻은 이전인의 아들 이주는 선조 32년에 묵과에 급제했고 선조 43년에는 통정대부 청도 군수직까지 오른다. 그의 자손들도 대대로 관직에 나아가 뜻을 펼칠 수 있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서울의 숫자가 아주 크게 되고 숫자 수가 많아지게 되고 많아지니까 그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화하고 조직하고 정부의 압력 단체로 이걸 하게 되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조선왕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사회 불만 세력 이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고는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조선의 대표적 개혁군주인 정조는 서얼들을 대거 등용했던 임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정조는 즉위 직후 정유절목을 발표해 대대적인 서얼 호통을 실시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돼 있는 조선시대 무관의 일기. 68년에 걸쳐 개인과 집안에 얽힌 소소한 일상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까지 기록해 놓았는데 일기의 주인공 노상추는 정조시대에 살았던 영남지방의 남인이었다. 시대는 서얼 호통의 흐름을 타고 있었지만 그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가문에도 여느 집안과 다름없이 많은 서얼들이 존재했다. 하루는 문중 재산을 관리하던 서얼 친족이 문중 어른들을 설득해 족보에서 서자 표시를 빼기로 결정한다. 그는 매우 분노하며 서얼이 재력만 믿고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서얼 구분이 없어지는 것에 한탄한다.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그가 남인이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을 것이다. 동서남북인에서 갈라지고 다시 모인 조선의 당파는 후기 들어 노론 대 남인의 대결 구도로 굳어졌다.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노론은 서얼 호통을 주장한 반면 권력에서 빗겨나 근거지인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남인은 서얼 차별을 고수했다. 향촌에서 양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향촌운영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향촌운영기구가 이른바 유향소 향교 서원입니다. 이걸 삼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그 삼소에는 각각의 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유향소에는 향안, 향교에는 교환, 서원에는 원안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 양반 하면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요 세 곳에 등재된 사람을 양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군수직까지 지낸 뒤 고향 경주로 돌아온 이주는 당당하게 지역 양반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경주적 양반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그는 향원 자격 청원 상서를 올린다. 암흑에는 참여할 수 있고 암욕에는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부당하다, 이런 뜻을 강하게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주는 상서에서 깊은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절절한 청원에도 불구하고 끝내 뜻은 관철되지 않았다. 속된 말로 왕따를 당한다. 이럴 때 전통시대에 비해서는 가장 그 왕따의 부류가 향리계층과 서자계열입니다. 서자계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면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향우라고 할 때 향우는 모퉁이 우자입니다. 계속 자기의 위치를 모퉁이로 위치 지어진다는 것이죠. 서울의 후손들